우리 신라 불쌍해서 어떡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숨지거나 다친 북한군이 약 3,000명에 이른다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러시아의 쿠르스크 전선에서 싸운 북한군 제11군단 94여단의 전투 성과 보고서를 원문으로 제가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94여단 지휘부가 작성한 전투 실패, 경험, 교훈 총화보고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건 내용을 보면 북한군이 실전에서 겪은 실패와 손실이 매우 적나라하게 기록됐는데요. 이 문건을 보면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법과 전투 방식을 고치고 강화할 것인지 여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군이 이 쿠르스크 전투에서 실패한 그런 교훈 첫 번째를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적 포병, 드론, 발사 지점을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것 실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은 이렇게 나와요. 적 포병 무력을 진압하기 위한 반포병전 무인기 발진 지점들을 러시아군과 협동하여 강하게 제압하여야 하는데, 쿠에보 지역 포병 무인기 발진 지점에 대해 선제 타격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많은 인명 손실이 있었다. 원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면 북한군은 전투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카운터 배터리, 즉 적 포병을 즉시 찾아내서 대갚아치는 그런 포병전을 벌리지 못하고 드론 발진 지점을 타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인데 드론 발진 지점을 찾지 못해서,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위성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전선에서 북한군에 넘겨주는 이 정보가 정확하지 못해서 정보전에서 우세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북한군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러시아군이 넘긴 이 정보만 가지고 성급하게 돌격했다가 많은 피해가 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교훈 둘째는 분산 행동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훈련은 했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몰려다녔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원문에 이렇게 나와요. 훈련에서는 2인조, 3인조 분산 행동을 숙련했다고 하나 실제 전투에서는 많은 병력이 몰려다녀서 손실이 발생했다. 그리고 실시간 정찰 드론 타격 시대에 2명 내지 3명의 전투조 분산 행동을 하시면 드론 포병 타격으로 동시에 큰 손실을 입는다, 이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 실제 훈련에서는 분산행동을 많이 했지만 실전에서는 공포감이 생기고 또 혼란, 지휘 통제의 미비로 해서 집단행동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나니까 많은 병력이 몰려다녀서 손실을 입었다. 이 점은 우리 한국군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군도 분산 전술 훈련을 많이 하지만 실제 전시가 되면 심리적으로 이 뭉치는 심리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산 이동보다는 습관처럼 이렇게 집단 행동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행동이 많거든요. 다음, 북한이 찾은 실패 교훈 세 번째는 부상자 구조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상자를 구원하겠다고 조급하게 달려 들어가다가 10건의 연쇄 피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 명을 구하려다가 10명이 죽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상병자가 생기면 사격 제압 후 구출해야 하나 조급하게 접근해서 저격, 포격, 드론 공격으로 함께 희생되는 사례가 10건 발생했다. 그러니까 한 명을 구하려다 10명이 죽었다, 이겁니다. 이걸 보면 북한군은 전후에 기반해 즉각 구출 행동을 했지만 현대전에서는 이것이 연쇄 사망을 유발했다, 이런 교훈을 아마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시대에는 부상자가 생기면 그 부상자 주변은 이미 드론, 저격수, 포병, 이 호출로 대상이 다 된 영역입니다. 이걸 모르고 부상자 구출을 했다, 이거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부상자 구출은 감정이 아니라 전술이어야 한다. 이 점을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찾은 실패 교훈의 네 번째는 적 전투 방식을 모르고 도로를 따라 돌진하다 매복에 걸려서 피해를 봤다, 이겁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전투조법을 잘 모르고 공격해 전투조와 중대가 도로를 따라 달려나갔고 도로 지하실 매벽에 의해 측 후방 사격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 우크라이나군이 어디에 의지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고 무작정 도로를 향해 따라서 공격하다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시가전 매복 패턴, 드론 운용 방식, 지하 네트워크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로 돌입을 감행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북한군이 찾은 교훈 5번째는 투항적병 사살이 적에 더 완강한 저항을 촉발했다. 이겁니다.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아마 북한군은 군사 지침을 줄 때 투항병은 죽이지 말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이렇게 나와요. 투항을 요구하던 적병들을 전투원들이 무자비하게 사살하여 적이 더 완강하게 저항하게 되었다. 전쟁 심리전의 교과서적 실패인데 투항을 유도할 수 있었던 적병들까지 전투원들이 무자비하게 사살하다니 오히려 적 전체의 전투 의지를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문장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북한군이 전투초기에서 대단히 많이 이제 죽다 나니까 같이 참가했던 전투원들이 아마 감정 통제가 분노 조절이 안 된 것 같아요. 분노 조절이. 그래서 실제 전투에서 투항을 요구하던 우크라이나군도 있었는데 그런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무자비하게 다 사살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군에 야 쟤들 저 북한군은 쟤들 손 들어도 무조건 죽이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엔 끝까지 싸워야 한다. 이렇게 적을 더 완강하게 정하게 만들었다. 이게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다음 6번째는 뭔가 하면 부상자 후송에 실패했는데 10시간을 대기하고 러시아의 병원 체계를 잘 몰라한 것이 많은 희생을 가져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뭔가 하면 러시아 측 후송이 10시간 지연되고 전투원들이 그러다 나니까 후송 도중에 많이 희생됐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후송 절차와 병원 질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언어적 장애도 있었고 어디다가 부상자를 가져다 놓으면 러시아군 후송차가 와서 어떻게 가져된다는 이런 소통이 명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북한군은 이 지점에다가 모아놨는데 부상자들을 러시아군은 다른 곳에 가서 헤매지 않았는지 그러다 나니까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북한군을 제때 지혈을 하지 못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7번째 교훈은요. 지휘통신의 혼란에서 국박한 상황에서 중복통신으로 시간이 지연됐다.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문에 이렇게 나와요. 전투조들이 초단파로 다급하게 통화하다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다 나니까 지연됐다. 아마 이거 전투 초기에 북한군 지휘관들이 좀 당황해가지고 이 다급하게 통화하다 나니까 이미 자기가 상부에 보고한 내용도 모르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현상이 있었다. 이거는 전투에서 잘 훈련되지 못한 군대의 지휘 체계가 무너진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무전 교범이 지켜지지 않고 작전 언어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인데 우리 한국군도 여기를 통해서 한국군의 이제 무전기 종류는 현대적이지만 무전 규율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전투 시에 보고 순서, 핵심 단어, 지휘 계통을 빨리 명백하게 규율을 해야 합니다. 자, 북한군의 전투 교훈 8번째는 서열 편성에 실패하고 수림시가지 서열 편성이 미흡했다. 이런 겁니다. 원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림에서 작전할 때는 톱날형 서열이 정합하고 마을은 공격조, 어모조, 중무기 편성이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투 환경별 서열 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투에 진입했다는 걸 북한 스스로가 인정했습니다. 자, 북한군 교훈 9번째는 예광탄, 수류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광탄으로 위치를 노출시켰고 수류탄의 신관에 습기가 타서 불발이 있었고 조단의 행동 원칙이 잘 준수되지 않아서 무전병 또 중무기 사수가 드론의 저격 대상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북한군의 기본 군수 교육 장비 신뢰성 부족을 이제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후에도 나오지만 북한군은 이제부터는 예강탄을 쓰지 말라 이런 지침을 이제 내려보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북한군 스스로가 인정한 실전에서의 실패는 한 10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포병, 드론, 기지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거 실패했다. 분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집단적으로 몰려다녔다. 부상자를 구출할 때 한 명을 구출하겠다고 연여 10명이 가다가 다 죽었다. 그 다음에 적 전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 공격하다가 건물 지하에 매복해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당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적 투항자들은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다 죽이다 나니까 우크라이나군의 저항, 전투력만 더 올렸다. 그 다음에 부상자 구성 체계에서 러시아군과의 소통이 제일 안 돼서 부상자 구성 지점이라든가 절차를 몰라서 불필요한 희생자가 나고 무전기율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다니까 반복 보고하고 이러니까 많은 그런 혼란이 생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북한군이 이 보고서를 쓰면서 향후 개선하려는 방향은 뭔가 하면 분산 전술을 더욱 강제화했고 드론, 포병 대응을 극대화하고 전술 지형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부상자 후송 매뉴얼, 부상자 구출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상당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북한군 기밀 군사 문건 원문을 가지고 이야기한 이 내용은 단순한 북한군의 실패 기록이 아닙니다. 이 문건은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전술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낸 현대전의 교범입니다. 우리는 이 문건을 통해서 드론, 포병, 결합 공격, 분산전, 후송체계, 지휘통신 규율 등 대비해야 될 그런 요소들을 확인했습니다. 태영호 TV는 앞으로 이렇게 희귀한 북한 군사 문건에 대해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전쟁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 이 자율 구독료 후원이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 응원하고 격려해 주십시오.